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윤태규 마케터입니다. 저는 식품 전문 마케터로서 여러 가지 식품들을 많이 광고 세팅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많은 식품은 아무래도 제철 식품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케팅을 집행하면서 어떤 제철 식품들을 마케팅을 진행할 때 어떻게 세팅을 해왔고, 그리고 어떻게 모니터링하면서 광고를 집행하였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을 봐주시면은 아무래도 계정 운영 전에 광고주님들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제가 표현해 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케팅 운영 능력이 좋으신 광고주님도 계시고, 마케팅 관련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광고주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마케팅에 관련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광고주님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적은 광고비로 운영하시는 광고주님들이 저는 좀 비교적으로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정 운영 전에 광고주들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 광고가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디서 노출되고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하셔서 어찌 보면 저보다 더 많이 모니터링 하실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광고 세팅은 지금 현재 어디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운영했던 광고주님들은 보통 계정이 소액이었기 때문에 광고비를 많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광고주님들은 특히나 막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광고주님들이 그렇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전환이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광고주님들이 저와 어떻게 광고 세팅을 같이 맞춰 나가면서, 혹은 세팅하는 거를 이해하시면서 어떻게 성과가 개선되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주로 맡았던 제철 식품 광고주님들의 광고 KPI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데이터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제가 데이터들을 가져왔는데, 일단 광고 세팅 점검을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뭐 모든 광고주님들이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소통을 원하시는 광고주님들도 많았어요. 뭐 물론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몰라서, 혹은 저를 믿어주셔서 소통적인 부분을 많이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광고주님들은 내 광고비가 소진되고 내 돈이 소진되는 거기 때문에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내 광고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어디서 노출되고 있어서 성과가 지금 이렇다라는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 설명들, 꾸준한 소통들을 많이 해오면서 저 스스로도 광고주님들과의 성과를 개선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아스는 대부분의 마케팅을 집행하셨던 광고주님들이 한 200%가 평균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성과가 기존부터 잘 나오시는 광고주님들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던 광고주님들은 대부분 광고비를 소액을 쓰시고, 그리고 성과는 현재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한 200% 정도만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 로아스라고 하면 내가 쓴 광고비 대비해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왔나를 수치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200% 정도면 내가 쓴 광고비의 한 2배 정도 나왔다라고 보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릭률은 2% 이상. 2%라는 클릭률은 사실 엄청 높은 클릭률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클릭률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놓은 이유는, 클릭률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클릭률은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우리 광고를 클릭하고 우리 광고를 클릭했을 때 나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클릭률의 데이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제철 식품에서는 어떤 주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시즌 이슈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으로 가장 크게 표현을 해놨죠. 시즌 이슈는 아무래도 제철 식품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한라봉이라든지 뭐 복숭아 같은 경우엔 여름에 정말 많이 검색을 하고 정말 많이 구매를 해요, 소비자들이. 그런 식품인지, 우리가 어느 계절에 혹은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지금 해당 판매가 될 때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지 또한 파악하면 우리가 광고를 집행할 때 어떤 키워드에 더 광고비를 투자를 하고 광고 세팅을 좀 더 집중해야 하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품에 대한 소재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해당 중요도에 대한 판단은 마케터들마다 다를 거예요. 소재가 중요하고 특히나 소재가 예쁘고 맛있게 나와야 한다. 특히나 음식 쪽은 그렇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맛있게 보이는 음식들, 그리고 식품을 조리하는 영상들이나 이미지들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통 요즘 광고주님들께서도 광고비를 많이 안 쓰시는 분들도 제품 소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엄청 심각한 경우가 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물론 저랑 같이 일하셨던, 저와 같이 광고로 마케팅을 집행하셨던 광고주님들은 소재들이 대부분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과일이나 이런 쪽 같은 제철 식품의 경우에는 소재들이 또 경쟁사들끼리 비교해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포장되어 있는 모습, 싱싱한 제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나무에 열리는 과일이라든지 직접 수산물들이 모여있는 사진들이라든지 현장에 있는 생생한 사진들도 많이 있고, 또 그걸 직접 재배하시고 혹은 채집하셨던 광고주님들이 들고 있는 사진들도 많거든요. 이처럼 광고 소재는 사실 요즘 마케팅을 집행하시는 광고주님들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러니까 사진의 어떤 퀄리티가 좀 제품 원래 사진보다 좀 떨어지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의 요즘 광고주님들은 사진도 정말 준비를 잘 해오시고 우리 제품이 예쁘게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 강해서인지 제품 소재에서는 크게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품 소재에 비해서 상세 페이지는 정말 너무나도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세 페이지의 경우에는 우리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시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만 생각하더라도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무조건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세 페이지를 둘러보고 이 제품을 썼을 때 우리가 어떤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뭐 몸에 좋고 피부에 어느 정도 좋은데 이게 몇 퍼센트 우리 피부에 뭐 수분을 보충해주는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수치화되어 있고 간략하게 이미지화되어 있으면 너무나도 좋고 이해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케팅을 집행하시기 전에 우리 제품을 봤을 때 우리 제품이랑 같은 업종의 경쟁사들은 어떻게 광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경쟁사들은 이렇게 광고하고 있고 우리 제품이 현재 이거기 때문에, 이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고를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진단을 먼저 저에게 문의 주셔서 받고 나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제품 대비해서 경쟁사들은 어떻게 광고하고 있을까? 혹은 우리 제품은 현재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의 경쟁사들은 어떻게 광고하고 있을까? 아마 처음 마케팅을 집행하시는 광고주님들은 이게 좀 막막할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만 판매를 하시다가 경쟁사,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실 때 경쟁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더라도 이게 막상 따라하거나 혹은 세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쟁사들은 어떻게 세팅하고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 광고가 집행되고 있는 구역을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네이버 쇼핑 검색을 주로 제철 식품에서 많이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쇼핑 검색을 가져왔습니다. 뭐 파워링크나 다른 쪽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경쟁사들의 소재나 문구나 어떤 쇼핑 검색의 경우는 카테고리겠죠. 카테고리 점검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문구나 아니면은 제품 소재 이미지 이런 거는 경쟁사를 모니터링해서 어느 정도 따라오거나 자신의 색깔을 넣으시는 광고주분들이 많아요. 근데 쇼핑 검색 같은 경우 카테고리를 매칭을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당 이미지는 쇼핑 검색을 예시로 가져왔고, 뒤에 자료들 또한 쇼핑 검색을 예시로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레드향 제품이거든요. 황금향 제품이거든요. 황금향의 경우 지금 주로 경쟁사들이 판매하는 카테고리를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식품, 농산물, 과일, 감귤로 카테고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카테고리를 점검을 꼭 해줘야 되는 게,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하면 노출수와 클릭수도 당연히 달라지고 그로 인한 전환 매출의 값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노출되는 수도 다르고 클릭되는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 구매하는 사람의 수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쟁사들이 어떤 키워드들을 강조하고 있고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래도 제가 가져온 이 황금향의 경우에는 5kg에서 10kg, 킬로그램 수를
나타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도가 어느 정도인가는 당연히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이 제품을 내가 사서 먹었을 때 어떤 맛이 느껴질 것 같고 어떤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게끔 문구에 최대한 그거를 기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가정용이다, 선물용이다, 혹은 뭐 명절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그 시즌 이슈에 맞는 키워드들을 선택을 해주셔서 기입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한 키워드들을 통해서 광고를 노출하신다면 확실히 성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명절 이슈에 따라서 최근에 설날이 있었잖아요. 설날에 있어서 설날에 굉장히 많이 팔리는 제품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좀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현재 내가 광고를 집행하려는 달에 내 제품이 어떤 문구를 써서 노출해야 하는가, 이걸 한번 점검하시고 난 다음에 세팅을 해드리는 건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나 그래도 뭐 시즌 이슈나 이런 부분 잘 모르겠다, 내 제품을 어떻게 판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제일 좋은 거는 경쟁사들을 방금처럼 모니터링 하시고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키워드들을 따라해 보시면서 성과를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광고 집행하는 데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른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소재를 쓰고 있어요. 제가 앞선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소재 이미지적인 부분은 최근에 광고주님들 사이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아무래도 광고주님들의 제품을 가장 예쁘게 찍으려고 하는 광고주님들이 아무래도 많고, 제품이 일단 이미지 자체가 예쁘게 나와야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뤄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요즘 광고주님들은 확실히 제품의 소재 이미지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특히 과일이나 이런 쪽이나 수산물 쪽에는 특히나 직접 대표님들이나 광고주님들이 제품을 들고 찍으시는 사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진이나 아니면 제품의 어떤 지금처럼 황금향을 갈라서 보이는 단면들을 먹음직스럽게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싱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직 재배하기 전 혹은 수확하기 전에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준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제품은 어떻게 광고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이야기들은 사실 광고 세팅을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광고주님들께 정말 추천드린 영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광고는 어떻게 세팅해야 좋을까? 이런 부분을 내세워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광고는 너무 똑같이만 세팅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의 경우에는 주요 클릭 및 전환이 일어나는 키워드를 그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진처럼 우리 제품이 어떤 키워드들이랑 가장 잘 어울리고 킬로그램을 기입했을 때 조금 더 검색한 사람이 많더라 하면은 해당 키워드들을 그룹화, 이제 쇼핑 검색이나 파워링크가 캠페인 그룹 키워드 순이기 때문에 캠페인 안에 여러 개의 키워드들을 세팅하기 위한 그룹 혹은 소재를 세팅하기 위한 그룹을 나누시는 게 분명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광고주님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조금 섬세한 부분들 때문에 매출액이 더 안 나오고 노출이나 클릭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카테고리 검수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소재 이미지나 광고를 세팅하려고 노력하셨던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만 됐을 때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씩 맞물려서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지 저희가 광고비 쓰는 것에 대비해서 높은 로아스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요 클릭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가장 검색을 많이 할 것 같은 키워드들을 찾으셔야 하는데, 이 키워드는 사실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AMPM 글로벌 마케팅 인사이트 내에서도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등, 그리고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클릭수 및 월 평균 노출수를 보는 방법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혹은 나는 키워드 도구 관련해서도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모르겠다, 글만 봐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혹시나 키워드 도구 관련해서도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제 이야기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광고를 키워드를 그룹화했다면 이제 이 그룹화된 키워드 이 그룹에 있는 명칭을 단순히 그냥 그룹에만 기입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소재에도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소재에도 해당 키워드를 기입을 해주셔야
이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이 니즈에 딱 맞는 5kg이라는 가격 혹은 황금약물 검색한 사람들에게는 황금약만 검색할 수 있도록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난 5kg만 사고 싶어서 5kg를 검색했는데 마침 5kg가 나왔네? 그럼 아무래도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해지겠죠. 아무래도 더 클릭해서 들어와서 상세 페이지를 보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딱 선정하셔서 우리 키워드를 그룹화하시고 소재에도 당연히 그 키워드를 기입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외 키워드를 걸어주시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쇼핑 검색이랑 파워링크는 정말 다른 광고 세팅 그리고 다른 스타일의 광고 세팅을 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특히나 파워링크만 집행해 보셨던 분들은 제외 키워드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워드를 그룹화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키워드에만 노출하고 싶어 라고 세팅을 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제외 키워드란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캠페인 그룹 키워드에 있는데, 쇼핑 검색의 경우는 소재죠. 키워드가 이 소재 카테고리 오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제외 키워드라는 카테고리가 또 있어요. 이 제외 키워드라는 카테고리에서 제외 키워드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제외 키워드를 추가하시는 법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제 우리가 특정 기간 동안 어떤 키워드에 노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제외 키워드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제외 키워드를 통해서 불필요한 노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황금향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복숭아나 아니면 다른 경쟁사 브랜드에서 노출이 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 키워드를 추가해서 노출이 안 될 수 있게끔 방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키워드 그룹화한 이유가 해당 키워드에만 노출할 거야 라는 세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키워드를 제외한 모든 키워드들을 제외 키워드를 걸어주시면서 우린 이 키워드에서 이 정도 입찰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꼭 이런 세팅이 아니라 다른 세팅을 통해서 여러 키워드에 노출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세팅에는 정답이 없고, 다만 마케터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세팅을 통해서 로아스나 전환 매출에 광고비 쓴 거 대비해서 높은 효율들을 많이 달성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나의 방법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소재입니다. 소재 퀄리티는 아무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광고주님들은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사진들, 박스에 담겨 있는 제품, 지금 B와 같은 경우, 그리고 A와 같이 아직 재배하기 전인 소재, 이런 소재들을 여러 키워드, 아까 저희가 뒷장에서 키워드 그룹화 여러 개 했잖아요. 다 다른 소재를 써보세요. 다 다른 소재를 써보거나 혹은 다 같은 소재를 써보거나 해서 우리의 광고를 조금 노출시키면서 우리가 광고를 집행할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소재 테스트를 통해서 난 이 소재에서 클릭률이 되게 많이 나온다, 난 이 소재에서 광고비가 좀 많이 쓰는 것 대비 매출액이 안 나온다 하면 소재를 변경해 주시거나 혹은 광고를 오프해 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 광고를 세팅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재나 제품들을 조금 더 한 번에 확인하시면서 광고를 집행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케팅 인사이드 혹은 오른쪽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제철 식품을 운영하면서 많은 높은 로아스를 올렸던 성과 개선들, 팁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혹시나 영상 끝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영상 끝나시고 난 뒤에 나오는 명함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영상 중간중간에 위에 있던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니까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AMPM 글로벌 윤태규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